마감 전 오픈다운 윤정식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플러스 돌아서 있습니다. 거래소는 어제 고점만큼 지금 와 있고요. 자, 코스닥도 오후장에 힘을 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중국 쪽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은 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도 뭐 다른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이 수급이 이렇게 좋을 때는 상단 돌파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더 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도 사실 시작할 때는 힘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심때 오전 을 기점으로 해서 오후로 넘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좋아지면서 현물의 쪽에서는 뭐 외국인들 수급 매수로 들어오면서 약 한 80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선물 쪽에서는 비록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이번 달 들은 상당히 좀 좋은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눈치는 보지만 상방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더 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외국인은 뭐 운송 장비 쪽하고요, 유통하고요, 철강 금속, 또 운송 장비 순으로 좀 사고 있는데 종목별로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상승 쪽은 먼저 보시면 오늘 신한지주와 한전, 고려아연 주셨는데요. 자, 신한지주 먼저 보겠습니다. 은행주의 1분기 이 순이자 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 올라 49,900원까지 와 있는데요. 좀 추가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은행은 순이자 마진이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었다가 이제는 개선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좀 더 실리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은행주는 뭐 항상 얘기를 하죠. 뭐 PBR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려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행주에 있어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22에서 마리오 드라기가 이 양적 완화를 시도를 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내비쳤기 때문에 마지막 우려감을 내떨쳤다는 부분이 신한지주의 금일 상승을 좀 더 돕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전 보겠습니다. 현재 6만 1,200원, 6만 1,200원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20일선까지 조정을 보여주었고요. 오늘까지 이제 3일째 양봉 만들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58,700원 선 움직임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전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소 대형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대형주들의 전형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전이 하락을 할 때에는 유가가 올랐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면서 한전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도 사실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한전은 다시 3거래일 연속 양봉 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사실 외부적인 다른 이유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면서 우상향을 그리는 게 거래소의 최근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거래일 연속 양봉 사실은 다른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수급상으로 최근들의 분위기가 좋았고 많이 올랐었다가 6만 원 위에서 가격적인 부담 조금 느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들 대체적으로는 우상향 그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이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국전력이 금일 같은 경우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려아연은 글쎄요, 약간 좀 한전과는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품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상품 가격 움직일 때 역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라서요. 근데 오늘 일단 고려아연도 금과 은 가격 올라가면서 한 0.5% 조금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고려아이언의 주식 차트는 원자재 주식 차트와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이라든지 구리 이들의 그런 차트와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금년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고점 당연히 부담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48,000원 정도의 정고점 부담감이 있지만 여기서의 매물보다는 그 위쪽에서의 매물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최근에 투신이 사고 외국인이 산다는 점은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고려아연의 상승에 대한 무게감을 좀 더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오늘 대림산업과 포스코, 그리고 이제 SO일 주셨는데요. 대림산업은 오늘 4%나 밀립니다. 이게 뭐 차익 실현성 매물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거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전에 한국전력에서 전혀 섹터가 다르지만 비슷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는 대림산업
4% 넘게 상승을 했다가 금일에는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단기에 좀 올랐던 부분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여기서 차트 돌릴 때가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외국인 매수 수급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한 800억 들어오는데 철강 쪽도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포스코에 대해서 외국인 계속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0.2%, 장중 저점이 2% 하락이니까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계속 위쪽으로 좀 상승론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전일에도 외국인 열심히 사고 있고요. 금일에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전일과 금일 모두 기관의 매도세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거래소 대형주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그런 섹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기금은 사고 있지만 기관들 대체적으로는 팔고, 하지만 그 기관의 매물을 받고도 남을 만큼 외국인의 매수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그런 다시 한 번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철광석 가격이 단기간에 좀 빨리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기대감들이 겹쳐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부분들이 그런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조정이 좀 더 나온다면 매수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부분이지만 기간 조정의 성격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S-오일은 유가 같은 경우는 30달러에서 지금 40달러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만은 어제 약간 한 조정이 한 1% 정도 나왔었고요. S-오일도 오늘 약간 쉽니다. 한 1.5% 85,000원 선까지 밀려나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좀 담아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정유주들은 이제는 40달러 위에서 좀 큰 폭의 움직임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유가의 가격보다는 그 실적과 그리고 단기간에 그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좋지만 이미 실적으로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실적은 상당히 좋다. 하지만 유가가 큰 폭으로 올 때 아니면은 이 단기간의 수급적인 요인을 좀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 정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들도 정고점 벗기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유로가 달러 대비로 너무 강했던 상황입니다. 달러가 약세 반전 나온 상황에서 중국이 오늘 10시 15분에 지난해 11월 이후로 최고치로 지금 위안화를 높게 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어제보다 222핍 높게 6.490으로 고시를 했고요. 우리 원달러도 지금 1194원으로 아주 강합니다. 9원 정도 급락하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외국인 매수 다시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다 그러면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좀 대응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온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유동성 장세가 최근 들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고 그 위쪽으로 다시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주보다는 낙폭 과대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낙폭 과대주는 최근 들어 단기간에 떨어진 종목이 아닌 좀 추세적으로 길게 떨어졌던 섹터들, 조선주, 철강, 건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단기간에 조금 빨리 올랐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많이 떨어졌던 거래소 종목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자체를 산다면은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낙폭 과대주들로 좀 더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 전 업앤다운 윤정식 대리였습니다.